자, 현재 A 사이드와 아티클을 처리를 했고요. 여러분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클래피스일 텐데, 클래피스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만들어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섹션 말고,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 자, 섹션으로 바꿔놨네요. 그쵸? 자, 아티클로 그냥 가겠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수정하고, 그냥 섹션으로 가서 이 안에 쓰겠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 그림처럼 아예 별도로 나누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일단 저는 여기 아티클이란 부분에다가 넣겠습니다. 아티클에 아티클 넣어도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티클에 아티클도 돼요. 왜냐면 아티클 내부의 아티클이라고 하는 요 아이도 사실은 작은 어떤 웹이라는 개념 같아요. 좀 차이점이 있다면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벤트성이 좀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어떤 기사, 내용에 가깝습니다. 요 둘의 차이만 구분할 줄 아신다면은 이 내부에 다른 어떤 웹 형식으로 들어가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요. 섹션하고 아티클. 자, 요거에 대한 구분점에 대한 설명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이 설명한 것도 있고요. 외국 사람들이 설명한 것도 있고요. 사실은 MDN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일단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티클은 각각이 독립적이다. 홀로 설 수 있다. 그래서 글, 뉴스 기사, 실제로 아티클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시면 기사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어떤 포럼에 대한 어떤 내용, 글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주로 아티클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섹션은 어떤 관계를 묶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걔를 선택을 하면 다른 어떤 링크 페이지로 가서 거기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섹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하실 분들 중에서는 아티클도 본문의 글이 단순한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있는 아이도 아티클로 쓰던데 걔네들은 클릭하면 다른 데 연결돼 있으니까 또 다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럼 그 아이를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그 제목을 내용을 읽어서 판단이 되느냐 아니면 이벤트처럼 클릭하고 들어가서 상세한 내용을 봐야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느냐 이걸 보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섹션과 아티클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쓴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자주 혼동되는데 독립적이냐 아니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니냐 그냥 단순한 박스 형태냐 요 세 가지를 자주 보시고 찾아보시는 수밖에는 없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어떤 내용들이 있죠. 자, 일단은 제가 레이아웃 구성해 놓은 거 코드 이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가능은 하니까 일단 넣겠습니다. 자, 아티클 안에 다른 아티클 넣어볼게요. 자, 아티클 넣고요. 두 개, 세 개, 네 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단순하게 저는 클래스를 넣어도 되고 아이디를 넣어도 되고 저는 그냥 클래스로 범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 area 0, 0, 1로 할까요? 뭐큰 범위니까 두 자리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로 붙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 하실 거예요. 매번 1, 2, 3, 4 이렇게 쓰는 거 귀찮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VS 코드에서는 플러그인 중에 인크리먼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인크리먼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설치를 하시면 보이시죠? 여기 쭈루룩 해가지고 한 방에 0부터 어떤 기능을 자, 선택을 했더니 단축키도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I라고 누른 순간 쭈루룩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를 맥은 사용 단축키가 조금 달라요. 근데 크게 차이 없습니다. 컨트롤 알트로 방향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숫자 선택했죠? 컨트롤 알트 이렇게 한 방에 다룰 수 있습니다. I예요. 자, 얘는 1, 2, 3, 4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 2, 3, 4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파벳으로 쓰면 ABCD로도 됩니다.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택했잖아요. 근데 급하다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선택해서 하시면 역순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잘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는 각각의 제목이 또 필요할 테니까 H4로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숨기겠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로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뭐 컨, 에리어 각각의 똑같이 넘버링을 달아서 해주시면 되겠죠. 숫자 0부터 잡히는 거는요. 00으로 하시면은 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1부터 시작하면 1부터 잡히고요. 1, 2, 3, 4로. 다시 얘기하면 7부터 시작하면 7, 8, 9, 10. 네.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1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용을 봤더니 일단 현재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사이즈가 모두 똑같은 상황이에요. 145, 145, 145. 그래서 저는 이 컨박스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아티클에다가 하셔도 되지만 또는 여기다가 컨 에이리어라고 해서 똑같은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쓰셔도 되겠죠. 저는 클래스 컨 에이리어는 컨박스의 자식이니까 일부러 살짝 들여쓰기를 해서 필요하다면 각각 쓰셔도 됩니다. CSS도 들여쓰기 해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저는 가로값 꽉 채울까요? 그냥. 그 다음에 높이값 아까 보셨던 145 픽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약간은 구분하기 위해서 마진 버텀을 주겠습니다. 한 5픽셀 정도. 145 곱하기 4 하면은 실제로는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자, 580 딱 들어가는군요. 600으로 만들어 놓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5가 아니라 뭐 10을 하시든지 하셔도 되겠죠. 일단 5 해놓을게요. 자, 그래 놓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보이시죠? 자, 색깔이 너무 흰색이라서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 회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마지막 아이는 있을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 버튼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요령 중에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아이는 없애라 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폰 에리어 라고 하는 아이는 모두 동일한 요소입니다. 이 중에 마지막에 오는 요소 찰드 아닙니다. 오브 타입입니다. 동일한 요소의 개념으로 마지막 거는 라스트 오브 타입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마진 버텀을 없애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높이를 600으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백이 정확하게 지워놨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아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문제되진 않겠죠. 또 이 상황이면 컴박스의 높이 값을 오토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사라져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왼쪽에 의해서 높이 값이 긴 거지 오른쪽에 의한 아이는 높이 값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미세하게 좀 차이가 나죠.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더 상세하게 그리고 사이언스 있게 형식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다 끝났고요. 불필요한 아이들은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던 감싸고 있던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랩의 배경 회색 필요 없잖아요. 이제 지우시고 헤드박스의 배경 색깔 필요 없다면 지우세요. 필요하다면 놔두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모르겠으니까 주석 로고 색깔이 전혀 안 보이니까 좀 그렇네요. 로고 색깔을 그냥 바꿀게요. 그 다음에 뷰박스 영역의 배경 색깔 필요 없죠. 지우셔도 되고 주석 걸으셔도 되고 뒤에 감싸고 있는 거 그래서 오른쪽 하단 여기가 비어있죠. 당연히 그럼 요 회색 박스 뒤에 있는 요 연두색 박스도 색깔이 이제 필요 없을 테니까 지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왼쪽 박스와 오른쪽 박스를 만들어서 둘 다 모두 레프트를 걸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 박스를 600을 580으로 만약에 줄인다. 그렇다면 왼쪽으로 줄어들겠죠.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줄겠다라고 하신다면 플롯이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로 수정을 하셔야 양쪽을 똑같이 알아서 균등 배치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겸사 이건 덤입니다. 내비 박스가 아니라 헤드 박스와 요 밑에 있는 아이는 사이가 좀 떠 있어야 보기가 좋을 거예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니까 붙어 있어서 좀 어색한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좀 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진 버텀을 통해서 적당하게 조금 띄워서 여유를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조금 더 띄워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면은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기 앞서 양이 좀 많아졌죠, 뭔가.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기 전에 내용부터 분리하겠습니다. 자, HTML 자체는 당장 우리가 나눌 수 없어요. HTML 코드를 소스를 나누려면 조금 복잡하게 가야 되고요. CSS는 반면에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나누겠습니다. 위에 거 이거 잠깐 주석 걸고 링크 태그를 하나 이용해서
CSS에다가 src로 가버리면 너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src 안에 또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좀 다른 이름을 할게요. 파트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파트에다가 뭐 페이지 이름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런 또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일단은 하나 정도만 만들어 놓고 이곳에다가 그냥 요 이름에다가 살을 붙이겠습니다. 레이아웃 004에 들어가는 랩이라고 하는 파트로 .css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헤드박스 부분에 대한 파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뷰박스에 대한 파트와 아래쪽 풋박스에 대한 파트로 나눠봅니다. 물론 이것도 더 나누려면 상황에 따라서 더 나눌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대로 데이터를 한번 쪼개 봐야겠죠. 자, 랩을 먼저 만듭니다. 자, 여긴 랩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CSS 안에 파트 안에 들어가는 레이아웃 004 웹.css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건 이 랩만 넣어주시면 돼요. 랩. 만약에 추가로 더 넣는다면 H1, H2, 3 뭐 이렇게 다른 것보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이 페이지에 대한 그런 파트만 써주시면 돼요. 커먼이 아니라 그냥 뭐 H1, 2는 어떻게 하겠다, H3는 어떻게 하겠다. 애매하게 뭐 헤드박스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뷰에 들어가기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쪽에다 몰빵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랩은 끝났어요. 그럼 사실은 이쪽에 처음에 우리가 짜던 랩은 필요 없겠죠? 삭제. 둘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아직 위에 거 살려놓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결과물 그대로 나오나 문제없이 나올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보입니다. 랩에다 일부러 색깔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헤드박스. 헤드박스를 열어서 마찬가지로 또 CSS 안에 파트 안에 레이아웃 004의 헤드박스.css 귀찮으시더라도 쓰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이곳 헤드박스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을 뜯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CSS 원래 있던 곳에서 자료를 없앴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또 뷰박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이 CSS의 파트에 자 레이아웃 004에 뷰 박스다 CSS 또 뷰박스 영역을 뜯어서 붙이고 결과 다시 확인하시고 마지막 풋박스 열어서 푸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뜯어서 붙여놓고 몇 개 없는 건 몇 줄 안 돼요. 결국엔 원래 있던 요 CSS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이밍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데이터 말고는 없다는 거죠. 여기 있던 자료들을 전부 다 뜯어냈기 때문에 없어요. 뭐 주석 말고는 애초에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성능 면에서는 지금 이게 제일 나아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서 쓰시는 게 속도는 제일 좋죠. 근데 너무 한 파일에 무거워지니까 힘들 수도 있다. 나중에 관리 면에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안 쓰고 쓰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성능은 이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링크 태그가 점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심할 땐 이거보다 뭐 몇 배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성능 저하가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조금 방법을 바꿔서 쓰겠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 있던 아이가 얘죠. 여기다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뭔 소리야? 다시 여기 코드를 불러온다고? 아니요. 코드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CSS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골뱅이 캐릭터 셋 UTF-8 자, 이거 써보신 적 있죠? 요거 뜻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언어팩 설정하는 거예요. 네. 한글 언어 가능하게끔 인식하게끔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글 언어라기보다는. 근데 자, 요거 부분이 아니라 맨 앞에 들어가는 이 골뱅이라는 이 기능이 도대체 뭔가라는 걸 조금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CSS에서 사용하는 기능들 중에 이렇게 골뱅이라는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선택하는 선택자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자체만의 어떤 별도 기능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해요. 방금 전에 보시면 캐릭터 셋 해당하는 이 문서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똑같이 캐릭터 셋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번에 할 거는 골뱅이는 시작하는 게 똑같고요. 뭐 할 거냐? 다른 자료를 가져올 겁니다. 즉 import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는 i는 u, r, l. 자, 주의하실 거는 끝에 세미콜론 꼭 들어가야 돼요. 안 쓰시는 분들 원체 많은데 꼭 쓰셔야 합니다. 자, URL이라고 하는 i는 주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할 때 배우신 똑같은 i고요. 이때 쓸 주소는 마찬가지로 따옴표를 입력하고서는 어디로? 현재 작성하고 있는 레이아웃 004 CSS 문서를 기준으로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파트로 가서 아까 불러왔던 순서대로 뒤집히면 안 되겠죠. 처음에 랩을 불러왔었고 그 다음에 헤드박스 불러오고
뷰박스 불러오고 풋박스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은 HTML 문서에 있는 이 파일들 4개는 이미 CSS에서 불러왔기 때문에 다시 주석을 걸겠습니다. 자, 제대로 동작을 하는가 확인해 보죠. 똑같이 잘 나오죠. 자, HTML로 CSS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SS에서도 다른 CSS 문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리셋과 커먼트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안하고 이곳에서 골뱅이 import URL 해서 리셋과 커먼 이런 식으로 불러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HTML과 CSS에서 둘 다 불러온다 의미 없죠. 사실은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CSS에서 이렇게 불러오는 건 조금 속도가 느리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HTML에서 불러오는데 불러왔는데 여기서 다시 불러오는 형상이 생기는 두 번 불러오는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핸드폰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 10메가면 충분한데 한 15메가 불러오는 거랑 같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쓸데없이.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사실 CSS에서 불러오는 이런 임포트 방식은 좀 느려요. 실제 속도 면에서는 좀 느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익스플로러 하위 버전은 안 먹어요. 요게.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속도를 생각하겠다. 그리고 구형 브라우저도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왼쪽에 링크 방식으로 쓰시는 거고 나는 파일 관리가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컨트롤하는 면에서 좀 속도를 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쪽 CSS에서 임포트 방식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해당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HTML로 일부러 잠깐 불러왔다가 자,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CSS에서 임포트로 불러오는 방식을 익혔고요. 임포트로 불러오면서 골뱅이로 쓰는 것은 하나의 어떤 기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가급적이면 200줄 넘기지 마라 라고 언급을 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구성하는 거겠죠.